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고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래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는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다시 2,800선으로 좀 소폭 반등하는데요. 2,801.75포인트로 0.0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지금 하락을 좀 더욱더 크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소폭 반등하고 있죠. 7,342포인트, 0.33% 여전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여전히 같은 흐름인데요. 일단 뭐 추가적인 회복은 하지 못하고 1.1752 선인 0.1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까요? 자, 골드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반등은 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1224.8달러 선인 0.5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요, 일단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1.64%의 강한 상승으로 69.25달러 선, 69달러 초반대 라인 지지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잠시 좀 멈추고 일단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이 69달러가 완전히 또 회복이 된 이후 초반대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는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까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속보 내용 좀 쉬어가는 동안에 또 들려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시장 흐름에서 또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10시 반에 네. 이제 개장 소식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수 관련한 좀 추가적인 이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란과 또 미국과의 관계가 이 트럼프의 트위터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로 좀 더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지수의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안 좀 이란에 대해서 잠잠했는데요. 지금 또다시 이란과의 문제가 좀 불거지는 만큼 유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지금 적으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다시 이 중동과의 이 리스크가 좀 증가를 하면서 이 지수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업의 호실 쪽에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외신 쪽이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 추가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속에서 하락세를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난주에 일단 재고 발표 이후부터 좀 상승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부근에서도 69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초반대 라인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인데요. 들어볼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설명할 게 많네요. 네, 업에 대해서 들어주셨어요. 지금 순간에 마스터님 업을 들어주셨다면 정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큰 그림도 잠시만요. 네. 네.
자, 우선은 오늘 사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3자리, 그 다음에 50. 30 때부터 50 때 오늘 안착 바로 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 관점은 단타 매도고요. 오늘 사인 드린 게 68달러. 어디입니까? 얘네들 매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시 이후에 얘네들 매도 보지 말자. 우선은 오늘 얘네들 보합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 초반까지 아시아 시장에서 매도를 보고 그 다음에 50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자. 근데 이제 6시에 제가 리딩을 시작했는데 6시에 딱 이 자리죠. 딱 40까지 매수로 해서 40핍 수익을 줬었습니다. 추가 홀딩을 시켜드렸고요. 단타 매도를 한번 봤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목표를 여길 잡았는데 약간 덜 치고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도로 60대까지 빠질 거니까 65 매수를 드렸는데 이게 좀 아쉽게 좀 매틱 덜 왔습니다. 65 매수에 33 매도만 치라 그랬는데 지금 위아래를 약간씩 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그림이 이렇습니다. 진짜 크루드오일이 계속 저희가 좀 약간씩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세 매도에, 그 다음에 얘 매도에, 매수에, 우선 위에서 우리가 최고가에서 끌고 왔을 때 68달러까지를 봤었고요. 그게 이제 8월물이겠죠. 그래서 68달러라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래 구간에서 다시 눌림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추세 매도를 줄 때 얘네들 하단부까지 줬었고, 그 다음에 9월 8월물 기준으로 68.50을 봤어요. 근데 이제 월물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68.50까지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저가 매수 한번, 저가 매수 또 한번, 최저가에서, 그 다음에 홀딩에 68.50까지 매수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어요. 69.30부터 50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를 넘어가면 얘네들은 72달러. 그 다음에 못 넘어가면 얘네들은 그냥 보합. 그 다음에 64달러 배수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저번 주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네들 매도를 봤었죠. 우리가 얘 빠지는 거 본다고. 빠진 거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67달러부터 72달러까지 500개 보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앞으로 그림들. 기억들 나십니까? 월요일날 했던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절반 중간 정도 왔죠. 매수에, 저가 매수에, 오늘 또 매수까지 해서 딱 중간까지 지금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이 패턴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30부터 50들 안착 못할 거니까 얘네들 매도를 드렸고, 매수는 얘를 드렸죠. 이제 물론 한 서너 틱씩 부족해서 위에 2틱 부족하고 아래 뭐 2-3틱 또 부족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완전하게 보합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게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를 보는 거는 아래 구간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보는 거예요. 60대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노선 30대까지 열립니다. 아래 구간들이. 그래서 이제 좀 방향성을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추세를 오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30부터 50. 걔가 고가에 대해 저항. 그 다음에 얘네들은 65 자리가 있었고 40 자리가 있었고 30이 있었죠. 근데 이제 65가 강하니까 매수를 여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얘 매수로 벌써 70개 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 매도로 지금 수익이 50개 정도 나고 있죠. 자,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잡으셔야 되고요. 익절을 잡으셔야 되고, 오늘 관점은 윗구간을 깨냐 못 깨냐, 그거 깨는 거는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68.40 깨야지 매도 인정이고요. 그 다음에 69.50을 넘어가야지 매수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들기 참 애매모호하죠. 이미 저희는 저도 뭐 똑같이 오늘 한두 계약 배팅으로 벌써 뭐 300틱 정도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해선에서만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익이 난 사람하고 안 난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오늘 싸움들이 얘네들이 이제 복잡할 거예요. 지금부터가.
지금부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네들을 이 정도 친다 해서 그림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3, 40개를 아래를 치냐, 위에를 다시 쳐서 올라가느냐를 보셔야 되고, 아직 관점은 이래요. 저희가 아래 구간에서 끌고 왔을 때 얘를 넘어갈 수 있는지 보자 그랬기 때문에 아직 매도 그림이 완전체가 아니죠. 완전히 매도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얘네들 매수에, 오늘 매수에,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까지 다 봤으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추가적으로 얘네들 밀리는지를 좀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좀 복잡한 게 처음에 왔을 때는 60 중반 지지력, 그 다음에 30 초반 저항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새벽에는 얘네들이 위에 20개, 아래 20개 오차를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그림이 복잡하긴 한데 우선 관점은 아직은 추세를 지키는 애들은 매수 인정하고 싸우겠다는 게 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아직 매수 전략을 좀 더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한마디로 얘네들 고가 지키면 굉장히 좋겠지만 충분히 얘네들이 이것만 지킨다 싸우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세를 지키는 걸 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만약 오늘 충분히 빼 드셨다면 솔직히 관망한 게 낫고요. 얘네들 지금 자체는 아래 구간에서 지켜주고 위에서 놓은 애들은 짧은 손절로 배팅이 들어간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추세를 지키는 싸움이냐 그걸 보는 거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아래 구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윗 구간 무너뜨렸던 애들이 절반 정도를 시도하다가 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부합에서의 중심 역할을 이 정도가 중심인가요? 네, 중심 역할을 하는 구간의 구조에 있는 거죠. 약간 한 마디 정도 약간 올라와 있는 구조죠. 뭐 정확하게 제가 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애들은 매수를 인정할 생각이고요. 대신 얘네들은 오늘 돌파를 못한다고 저희가 확정이라 그랬죠. 제가 확정이라 했습니다. 60 중반의 매수 확정, 추가 매수 확정, 그 다음에 69.30 저항에 돌파 못한다 확정, 매도. 그래서 위아래 매도를 이미 저희가 오후 6시에 봤던 애들을 위아래 한 번씩 줬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좀 지저분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구간을 지키면 우선은 매수를 유지하겠다. 단 이미 68달러는 지켰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무너질 때는 68달러 위에를 못 지키면 68달러까지 위협을 당하겠죠. 그래서 68.3040대 오늘 지키는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우선 보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얘를 뛰어넘으려고 했다가 오늘 이 선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던 선들은 이거죠. 이 구간들. 그래서 얘네들 라인을 갖고 있어서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아까 얘네들 매도 드렸고 여기서 매수 잡으라 했고 여기서 매도 치라 그랬고 근데 얘네들이 추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오늘 그걸 보는 겁니다. 에? 완전히 무너뜨리냐 안 뜨리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고 얘네들을 오늘 지킨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저는 보겠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좀 미장에서 출렁거리는 애들을 좀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키려면 얘네들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고요. 우선 매수를 계속적으로 오전 중에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얘네들이 매수를 바로바로 시도는 안 할 겁니다. 이제까지 매도가 참아줬잖아요. 응? 그래서 아래 구간 오늘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60대 중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아까 60대도 어차피 얘네들 참고 배팅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는 처음 온 애들은 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휩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추세를 지키는지 오늘 좀 더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무너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를 인정해보고 싸울 생각이고 69점 오늘이 아니죠. 내일 모레 69.6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들 이 정도의 한마디가 추가적으로 열리는 걸로 볼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아래 보호압 구간에 그 다음에 64달러를 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큰 그림을 확정 짓기 어렵고요. 확정 짓기 전에 우리가 얘네들은 테스트할 수 있다 해서 오늘 끌고 온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배팅보다는 오늘 좀 관망들 하시고, 단타는 뭐 이런 구간에서 출렁거린 거나 볼 수 있겠죠. 응? 매물대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뭐 명확하잖아요. 만약 얘를 팍 깨버리면 손절 라인도 명확할 거고, 매물대는 어차피 중심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빨리 잡아서 뭐 갑자기 매도로 떨어지는 애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완전히 돌린 거 확인하고 보시고, 바로 떨어진 칼날을 본인이 잡아서 손절을 잡고 해보겠다 하시면 상공대 지지력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얘네들 이 구조에서 벗어난 애들을 앞으로의 방향성, 이번 주의 방향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혼조세를 띌 거고, 이 구간들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관점을 완전히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고 아직은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 추세 지키는 애들은 매수를 더 보겠다는 의견이고요. 저도 방금 일어나면서 이제 뭐 매수하고 상공대 익절이 안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가로 매도를 쳐놓고 이제 자리를 방금 뜨느라고 일어날 때 그거 했던 거고요. 이제 또 자리에 앉으면 앉아서 정리하고 이제 무포 관망하겠죠. 무포 관망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등 매도만 볼 거고, 오늘 버티고 있으면 지지력에서 매수 단타에 뚫어라 이러면서 익절을 계속 잡고 화요일 수요일 날 보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 좀 애매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좀만 추세는 참고 보시라. 대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애들, 오늘 68달러 위부터는 다 매수, 그 다음에 걔네들 목표는 69.30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다 찍었으니까 이제는 68.30을 지키면 매수, 얘네들 빠지면 그냥 매도로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의 전략을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크루드오일 69.60달러 돌파 여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8.30달러가 현재 가격대 지지 구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다시 또 눌리면 68.53달러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지금 68.30달러의 지지 구간이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다시 상승 쪽으로 흘러갔을 때는 69.60달러 돌파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크루드오일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박나연 캐스터, 일단 지난주에 재고 발표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 흘러가고 있는데 크루드오일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일 관련해서는 너무나 또 변동폭이 많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요, 이란과 또 미국이 관계가 또 새롭게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지금 조짐이 보이면서 또 공급에 대한 우려까지 다시 이제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좀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한편 이 브리티시 노스시라는 오일과 가스의 생산 기업에서 이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이 좀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일 기업들이요, 내부적인 상황이나 또 이런 파업 혹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뭔가 유가 가격에 또 그동안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외신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요, 이제 수출이 제한을 받으면 오일 수송로인 걸프만을 차단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 제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이제 이란 오일을 수입하지 말아라라고 다른 국가들한테 같은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 제재를 계속해서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지금 이란은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BM 오일 협회는요, 이렇게 이제 걸프만을 차단이 되거나 하면 이 오일 공급과 수송 문제가 이런 위협이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고 저장되어 있는 이제 원유가 이러한 위험을 좀 상쇄할 것이다라는 또 분석도 나와 있고요. 한편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의
큰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라는 분석이지만 한 가지 이제 합의를 성명을 냈죠. 이 세계 경제가 하락세의 위협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왜 주목을 해야 하냐면요. 사실 이제 경제 발전과 또 오일의 수요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재들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제 원유가 필요를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뜩이나 지금 공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경제까지 좀 위험세, 특히 무역 전쟁 때문에 더 이런 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하락세가 이어지면 이제 수요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가격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1월이 이제 다가오면서 사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시간이 워낙 빠르게 가니까요. 또 어떤 또 이슈들이 계속해서 11월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경제가 조금 더 악화될 시에 이런 오일 수요 감소 우려가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가격대 다시 꽤 많이 눌렸죠. 68.34달러까지 다시 눌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68.30달러 부근 지금 뭐 지지 구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님? 네. 다 같이 보면 알지 않을까요? 네. 다 같이 보시죠. 우선은 네. 저도 뭐 입지로 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약간 뭐 추가적인 그림들은 약간 매틱을 더 밀릴 수 있어서 우선은 단타 보려고 우선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우선은 아까 이제 30대까지 지지력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얘네들은 뭐 힙소는 추가적으로 더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선은 이 정도 왔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뭐 10개를 보든 20개를 보든 뭐 지지력, 그러니까 이겁니다. 강한 저항점이 있는데 위에서 오면 지지고 아래에서 가면 저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네들 깰지 안 깰지 몰라. 하지만 우선은 얘네들 깬지 안 깬지 얘네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고민은 해봐야죠. 뭡니까? 저항의 매물대죠. 오늘 얘네들 깨지면 매도 못 치더라도 매도 인정이죠. 얘네들은 이제 와서 익절하고 추가적인 하방을 완전히 오늘 깨서 매도로 완전히 추세를 변경할 수 있냐 없냐 보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5개에서 10개, 뭐 최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얘네들 뭐 40대니까 뭐 30, 10개에서 15개 단타 정도나 되겠죠. 얘네들 추세를 그냥 넘어가는 거 보고 나서 여러분 대비하시면 됩니다. 추세를 넘어가면 최소한 보합이라도 뜨겠죠. 근데 우리가처럼 이렇게 온 애들 뭐 확인 안 되는데 그냥 배팅이 들어가요. 그건 본인이 분석한 거기 때문에 배팅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걸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억울하죠. 그렇죠? 이거 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버는 게 얼만데.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 왔기 때문에 물량 최소한 매도로 빠지더라도 물량을 털고 빠질 거고요. 아직 결정 못 하니까. 우리가 결정 못 하는데 어떻게 돈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까? 리스크가 더 큰데. 그래서 우선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 단타는 노리고 있지만 아직은 안 빠질 거라는 확신하고 싸우지 않는다. 대신 알아도 먹고 몰라도 먹는 거다. 배팅 들어가서 익절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익절을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 짓지 말고 싸우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분석이 됐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실 거예요. 얘네들 막으면 그냥 메인이 매도 추세고요. 얘네들 저가를 못 낮추고 계속 혼조세 뛰면 계속 얘네들 매수 시도입니다. 한마디로 67달러부터 72달러 보합을 뛸 거냐, 아니면 69달러, 70달러를 못 넘어가고 아래 구간 바운더리를 더 넓힐 거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못 지키면 64달러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뚫리면 72달러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결정 짓지 마시고요. 그냥 지지력이다 하면 지지력 부근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얘네들이 힘이 약해지고 뚝 튀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잡아서 한 2, 30만 원 이렇게 먹고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익절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나 저거나 따지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튼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우리가 뭐
골드도 하고 다 할 거지만 오늘은 별로 배팅을 안 해서 다 기억이 나는데 뭐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먹네 못 먹네 무서워서 익절을 했는데 못 잡았네 뭐 어쩌네 그런 거지. 우선은 일반적으로 그림들이 그려진 상태에서 거기서 고민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력들이 분석한 걸 우리가 분석하는 거지 우리 멋대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흘러가고 한두 개야 걸어놓으면 하루에 뭐 150틱에서 300틱 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좀 대응을 잘못해서 꼬이는 거는 별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나신다면 되고 그래서 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정하게 익절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루드 가격대에 대해서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략을 세워주시고 계시고요. 자, 지금 68.30 라인 지지된 이후에 68.50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크루드 오일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 골드인데요. 지난주 꽤 많은 큰 하락을 보였었던 골드이고 전일장, 금요일장까지는 소폭 반등은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다시 하락하면서 1224.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골드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마스터님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게 관망까지 네, 골드 의견 주셨는데요. 자, 골드 지난주에 네.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큰 하락 속에서. 자, 지금은 근데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마스터님 관망 의견 들어주세요. 네, 골드가 들려주세요.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우리도 네네. 잡았던 애들 밀려서 먹은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추세 하단부 지지력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고요. 오늘 저희가 배팅한 건 이겁니다. 원래 오전 중에 이걸 잡으라 그랬었어요. 1230달러를. 근데 얘네들이 힘이 약해서 체크를 하고 다들 뭐 문제된 포지션들 없어서 우선은 얘네들은 여기서 밀리더라도 이렇게 가서 여기 오늘 매도 드렸죠. 여기 드렸나요? 시간이, 이 정도겠네요. 네. 얘 매도 드렸습니다. 목표 이 구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좀 난리를 쳐서 좀 뭐 그 전부터 뭐 요즘 좀 그림들이 난리를 많이 치니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네들 목표를 이만큼 딱 드렸습니다. 정확히 제가 1221달러 드렸는지 1224달러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건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다 중간에 튀었다 이렇게 다시 내려왔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하방 경직에 반등을 노려야 되는 구조겠죠. 그렇죠? 패턴들이. 그래서 우리가 딱딱 지정해 놓은 자리에서 그림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타 매수 쪽인데 사실 얘네들도 이제 그림들이 다 끝났고 오늘 보는 거 우리가 다 먹었으니까 굳이 얘까지 뭘 봐. 뭐 이런 관점이고요. 아직은 달러가 아직 혼조세기 때문에 얘네도 굉장히 혼조세를 띠고 비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골드는 인기가 없다 지금. 움직임하고 인기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얘네들 관망한 게 좋대. 단지 뭔가 건드리겠다 그러면 눌림 매수 쪽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얘네들 오늘 우리가 고가 저가를 잡아냈으면 얘네들은 중심보합이 혼조세겠죠. 그래서 눌림에서 밀리들은 매도 쫓아가지 마시고 얘네들 이제 되돌림 정도 보시는 관망 정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 좀 되돌림 정도만 보셔라 라는 의견입니다. 자, 지금 골드는요, 1225.1달러 선으로 오늘 0.54% 현재 부근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일장의 30달러 회복과 또 반대로 다시 빠지면서 중반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골드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골드 마지막 이슈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골드는요, 또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반복해서 전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달러 때문에
골드는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강달러에 대한 비판과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또 강한 달러 때문에 골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는 사실 다른 통화들, 뭐 예를 들면 안전자산이나 통화들에 비해서 사실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이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골드는 여러 가지로 보관도 힘들고 또 이자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또 골드 가격은 사실 지난 4월 중순 이래로 거의 10% 하락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달러 때문이다라고 외신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이 트럼프의 발언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에도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눌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인도 그리고 유로 같은 이런 이제 골드를 주요 이제 소비하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통화들에 대해서도 지금 달러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골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골드는요, 상승하기 위해선 너무나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달러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약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이런 추세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듯한 상황 때문에 지정학적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안전자산으로서의 골드가 별로 이제 인기가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것 같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는요, 이 통화 모드가 아닌 이런, 상품 모드가 아닌 통화 모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 골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너무 소프트하다, 너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 자체도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격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약하다. 인기 하락에 대한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 가격에 대한 또 이야기는요, 1,200달러에서 1,220달러가 기술적인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7년 7월 달에 1,204.90달러가 최저치였고요. 지금 2016년도에도 거의 이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레벨은 1,200달러로 지금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거를 한번 이제 지금 스킵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메르츠 뱅크에서는요, 이런 극단적인 포지셔닝은 보통 확연한 단기적인 미래에서 봤을 때는 확연한 대항 움직임의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직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단기 미래에는 반드시 확고하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골드 가격은 너무나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서 또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반복적인 외신 소식 오늘도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주요 지지선인 1,200과 1,220달러에 대한 그런 분석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마스터님께 이 분석을 좀 가격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주요 지지선이 1,200과 1,220달러 부근을 좀 외신 쪽에서 네, 분석 내놓고 있는데 이 분석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맞겠죠. 네. 1,200달러, 1,220달러.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입니다. 1,220달러가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얘네들은 그 구간대가 지금 지지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오차 있다고 보신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우선은 반등은 1,230달러까지 줬다 뺐다 얘네들이 멍 때릴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큰 그림 볼 필요가 있죠. 우선은 제가 만약에 본다면 걔네들 지지력은 전반적으로 그 자리보다 약간 더 아랫자리를 볼 거예요. 약간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 이제 쌍 고점에 이 아래 구간들, 그 다음에 추세 지지력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외신 쪽에서 말하신 것처럼 이 구간들을 한 번 지지력, 두 번 지지력, 그래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세 번, 네 번째죠. 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뭐 이번 주 초에 나왔다 그러면 이 구간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1200달러부터 1220달러. 지금 저가 부근이니까. 그러니까 4번, 5번 하면 깨질 거라 보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약세다고 가정을 두고 이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얘네들이 약세라면 이 구간대보다는 더 밀린다 이렇게 보고요. 얘네들은 1260달러 안착 못하는 그림으로 추가적인 그림들이 더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 중요한 지지력은 1200달러부터 1220달러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얘네들은 그 변곡이나 단기적인 저항, 그 저항보다는 아마 중간 저항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매도라고 가정을 둘 때라는 거죠. 한마디로 마디 자체가 중심 마디가 그 메인 마디가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대.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미 얘를 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빠진 겁니다. 이번 월물이. 그렇죠.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1999달러죠. 얘네들 선 보시면 이 구간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1210선. 그 다음에 1200선, 1220선입니다. 그러니까 외신 쪽하고 그쪽은 이 구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지키냐 1200달러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뚫는 다음에 지지력을 받아냈던 구간들 그 다음에 또 뚫는 다음에 지지력을 받아냈던 구간들 그래서 얘가 매수로 돌리려면 이 구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추세 저항으로도 4일 연속 찍었던 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잘 보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제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얘가 만약에 매도로 그러니까 변곡을 노리는 거는 매도도 다 오고 그다음 매수 힘이 세질 때가 변곡입니다. 근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 우선은 이렇게 빠지고 지지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한 애들이 추세를 지키면 단타로 이용해서 끌고 가시고요. 대신 추세가 완전히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지 변곡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넘어가는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얘네들 아래 구간이 완전히 지지력의 이 자리부터가 변곡이다 확정 짓고 싸우시면 굉장히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매수로 가면 우리가 눌린 매수를 위주로 오늘 보는 건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 지지력에 매수를 계속 드린 거였죠. 그래서 오전 중에 매수를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얘 매수에 매도를 여기까지 돌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큰 그림 자체를 뭐 일봉상에서 넣어놓고 오버한다. 얘네들은 변곡이 맞다. 이런 확정 가질 만한 아직 파동이나 움직임이나 변수를 만들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저항의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매수 쪽으로 출렁거리다 빠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매수를 시도해서 끌고 가는 건 괜찮은 자리고 굉장히 나름 중요한 기술적인 주요 지지력은 맞다. 네. 그래서 뭐 확정 짓지 말고 싸우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리딩 안 들어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확정 짓지 않고 아까 크루드 반등이나 유로, S&P 지수들 반등 여력들에서 다 반등했듯이 걔가 깰지 안 깰지 모르더라도 반등 여력이 있는 자리들은 반등을 노리고요. 반등을 못하고 깨질 수도 있는 구간에서는 그냥 추세로 놔두고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인지하는 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좀 주요하게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함께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0.6%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요. 무역 전쟁에 대한 악화가 기업 순이익을 15% 정도의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속보 내용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간 시각인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다시 또 2,800선 깨지면서 2,799.75포인트 0.1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7,347포인트로 0.2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뭐 같은 자리예요. 1.17550달러 선으로 0.08% 보합권이고요.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 1225.3달러로 0.5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52달러 선으로 0.5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께서 또 질문상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 전에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래께서 외신 쪽에서 또 속보 내용 들려오는 거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화면만 조금 정리를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OECD가요, 캐나다에 대해서 좀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좀 언급하면서 좀 촉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지금 경제 성장이 좀 강하고요. 물론 하지만 이제 주택 시장의 좀 취약성이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무역 정책이 아무래도 전망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에 좀 대처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 속에서 아무래도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OECD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성장률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취약성을 언급했고, 지금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만큼 또 아직 캐나다와 또 미국과의 관세 이야기도 아직 남아 있죠.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비할 만한 조금 기업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OECD가 이제 분석을 했다는 소식, 속보로, 로이터 속보로 지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 쪽의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캐나다 달러는 근 2개월 내 최대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속보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좀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이어갈 텐데요. 먼저 유튜브에 올려줄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4% 넘게 급락하는 흐름으로 참 시장의 혼란을 이어갔는데, 자,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폭락했는데 그렇다면 나스닥도 하방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유튜브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 설명드렸을 때 매도에 대한 의견 지수 말씀해드렸고, 맞선이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이 급락한 흐름에서 우리 증시, 이제 국내 선물도 그렇고요. 나스닥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한번 볼까요? 네네. 나스닥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자, 아까 이 구조는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죠? 아까 이 자리이기 때문에 못 쫓아간다. 그렇죠? 네. 얘네들을 빼서 얘 중심으로, 그러니까 얘 중심으로 놀 것까지를 가정을 둬야 되잖아요. 아까 한번 빼줬었죠, 얘네들이. 매도로. 그리고 얘네들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 뭉탱이가 있죠. 여기 뭉탱이가 있고, 얘를 기초로 해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추세는 일봉상에서 크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구조는 얘네들 벌써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반등 시도를 이런 자리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매물대까지는 반등 시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매도를, 아까 이걸 한번 매도를 줬는데, 매도 시도하다가 못 깨니까 위에서 정이 들어가 버린 거죠. 물량을 청산해 버린 거잖아요. 청산하니까 이제 재매도를 안 보고 놔둬 버리니까 얘네들은 다시 저항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오늘 그림이 계속 매도냐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져 버리죠. 예?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얘네들 물량을 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까 뭐라 그랬죠? 얘네들 중심으로 혼조세 뛸 것까지를 예상하고, 얘네들 매도에 빼먹었으면 관망, 그 다음에 올라오면 얘네들 윗자리부터 맞고 분할 싸우는 게 좋다. 그래서 우선은 이미 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튀었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 저항들 강한데 나름 급등하는 것처럼 막 급등했잖아요. 물량들이 확 빠졌잖아요.
얘네들도 막 넘어가 보려고 애를 빠닥빠닥 쓰고 있고, 그럼 얘 중심으로 지지력에서 배팅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면 그냥 7380까지는 기본적으로 여시고요. 얘 매물대 저항을 다시 받겠다. 아까 크루드오일처럼 크루드오일 쫙 급락했다가 한번 뚝 튕기고 또 거기서 혼조세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까지 올라왔을 때나 단타 매도 시도가 가능하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매도를 가서 오늘 또 급락하더라도 우선은 가서 혼조세 들다 다시 빠지는 건 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다 배팅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지문이 아까 아래쪽에 있었을 때 뭐 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마 시청자님도 이럴 정도 됐으면 뭐 충분히 얘네들 부합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저항부터 매도는 추가적인 매도는 시도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일봉상에서 바로 빠질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는 거지 바로 못 빠져요. 예? 항상 바로 못 빠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두고 볼 걸 예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뭐 200~300개를 줄 때는 보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혼조세라 그러면 우리 다 한 10분 계시면 거기서 한두 분 뭐 10개에서 30개 던지신 분들이 한 두세 개, 한두 개에서 이거 매도 롬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이 끝난 상태에서는 너무 급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오늘 저항점까지 올라오면 짧게 한 1~20개 손절을 잡고 걔네들 배팅하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에 대한 하방 궁금증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뭐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톡스타를 통해서 무료로 또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셔서 또 선재 맞선이 또 톡방에서 무료로 또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선재 맞선이 월요일장 항상 뭐 최근에 흐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실제 제가 사인을 드리고 관점에서 뭐 빼고 놓고가 아니라 했던 이야기 싹 드리죠. 거의 뭐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미래에서 온 선제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다 본다 해서 다 먹는 거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구간에서 내가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많이 먹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쬐끔 먹을 때도 있죠. 단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본다 해서 그걸 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실력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 그래야지 여유 있게 100개, 200개 다 본 만큼 먹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봤는데 못 먹었어. 뭐 그래봤자 그거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요. 저도 뭐 가끔 완벽하게 우리가 거의 모든 병국을 잡아내는데 저도 긴가민가 조심하자 이래가지고 막 놓치고 혼자 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가 됐든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좀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믿는 거 그게 기준이 맞고 그 기준에 의해서 병곡이 나오겠다 그러면 그거는 추세라고 믿고 싸우시고 충분히 보시고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렇네 저렇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기준대로 충분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그 기준에 의해서 점점 눈이 더 트이고 더 잘 볼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 들고요. 제 방송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인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제 트위터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요. 지금 뭐 영국의 이제 해외 자본 투자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또 트럼프의 이제 뭐 트위터에도 또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 내일장에도 또 유익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선재 마스터님과 오늘 월요일자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